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영애 과학동화 편집장과 함께 이 누리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하루 연기가 되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들이 오늘 새벽까지 점검 작업을 한 결과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장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발사체 하드웨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덕분에 프로그램의 명령을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정상적으로 아주 무사히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차 일단 발사는 잘 됐습니다. 이번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뭐 10번째 국가가 됐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으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보낼 수 있는 나라들을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페이스 클럽 10번째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무게가 몇 톤씩 되는 그 위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서 쏘려면 비용이 한 대에 한 400억에서 500억 원씩 듭니다. 돈을 내도 그 나라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요. 실제로 이번에 누리호를 타고 올라간 도요셋은 원래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서 작년 초에 발사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 변화로 러시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계속 이런 발사가 미뤄졌죠.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도 러시아와 발사 계약을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3년까지 쏘아올릴 위성이 17기 정도인데 이 중에서 일부만 누리호가 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 가서 러시아 눈치 보고 러시아 일정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간에 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특징이 위성을 태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 똑같은 누리호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요. 누리호 3단에 위성 8기를 싣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지난해 6월에 2차 발사 때는 누리호 3단을 목표 고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위성을 3단 로켓에 실어서 분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누리호 발사를 오후 4시에 했는데 올해는 6시 24분으로 바꾼 것도 이렇게 처음으로 싣고 올라갈 주 탑재체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목표 고도인 550km 여명 환원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인데요. 여명 환원 궤도는 지구의 그림자 경계를 도는, 즉 태양빛을 받는 일출 쪽과 받지 못하는 일몰 쪽 사이 경계를 도는 궤도를 말합니다. 네, 여길 돌면 좋은 점은 태양빛을 항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이번 위성이 원하는 궤도에 우리 누리호가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탑재체 외에도 누리호 3단에는 실제 작동하는 위성이 7기나 더 실렸습니다. 이것을 20초 간격으로 충돌 없이 하나하나 내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미션인데요. 누리호 발사를 총괄하는 고정환 본부장도 이게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누리호가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실용급 위성을 발사해서 올려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발사는 성공한 걸로 보여요. 근데 뭐 아직까지 최종 성공이다. 이거는 뭘 보면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발사체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등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목표 고도에 원하는 속도로 들어간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인데 이건 만족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누리호에 실린 8기의 위성이 정확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출이 되는 겁니다. 사출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이건 잠시 뒤에 7시 50분경에 예정된 브리핑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위성이 교신을 하는가인데요. 교신 초기 결과는 대략 8시경에 나올 예정이고 또 정확한 교신 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이 3차 발사였잖아요. 이제 4차 발사가 2025년이던데요. 이거 좀 빨리빨리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누리호 크기가 47.2m나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 개가 넘습니다. 그것들을 대부분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제작한 부품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시험하는 단계가 있고요.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발사 운용을 연습하는 시간까지 다 거쳐야 오늘과 같은 발사를 시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예. 네, 누리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한 번씩 총 3회 추가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탑재체를 싣고 반복적으로 발사할 텐데 이때 얻은 데이터로 100% 완벽한 발사체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누리호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발사체를 만드는 건데요. 올해부터 10년 동안 예산을 2조 원가량 들여서 누리호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발사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누리호보다 3배 더 무겁게 무게를 실을 수 있게 만들 거고요. 또 엔진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개발이 성공적으로만 이뤄지면 2032년에는 이 발사체로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꿈 같은 계획이네요. 네, 잠시 후 7시 50분에 사출 관련해서 잘 됐는지 브리핑 들어오면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동화 이영애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